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반등을 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61,752달러. 지금 시간은 6월 26일 오후 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65,000달러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채널 안에서의 횡보일 뿐이다. 자, 여기 아래 RSI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하게 과매도된 상태인데요. 어제는 30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겨우 올라섰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 30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46으로 올라섰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냐면 30이면 여기인데 올해 들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다. 그 전과 비교하면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면 9월 초, 작년 9월 초면 여기입니다. 비트코인 25,000달러였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비트코인 25,000달러였을 때 이때와 같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상승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OTC 데스크의 밸런스입니다. 장외 거래를 주선하는 업체의 보유량이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자료입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때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미리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조율을 해서 이만큼을 옮겨가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업비트에서 사다가는 매수 눌렀을 때 가격이 사다 올라버릴 테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외 거래소의 밸런스가 있겠죠? 이 보라색깔 라인이 보유량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가다가 지난 6주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소의 물량이 말라버려서 기관들이 매집하고 싶은데 살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업비트에 로그인해서 매수! 그래서 공급 쇼크가 막 오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일어나기 좀 어렵겠다. 좀 기다려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친구들이 상황 파악 못하고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준 게 아닌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지 제값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수하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이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또 400개 비트코인을 400개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 21시간 전에 비트코인 200개를 코인베이스로 또 200개를 크라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주소로 500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들 지갑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걸 싹 다 거래소에서 팔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기 전에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 빠진다. 이 사람은 틈만 나면 나와서 이렇게 비트코인 빠진다. 불안하면 나와서 비트코인 제로 된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무의미하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2014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마운트 곡스에 넣어놨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받게 됐습니다. 가격으로 따져보면 그때 대략 평단이 $700입니다. 평균 평단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나 같으면 판다. 반 정도는 판다. 싹 다 판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익이 그 정도 높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실현을 할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자, 그런데 피해자들의 규모가 다릅니다. 다.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몇십 개, 몇백 개, 어떤 사람들은 몇천 개, 몇만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는 3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마운트 곡스에 넣어놨다가 묶여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몇십 개 가진 사람들이야 싹 다 판다고 하고
뭐 반 정도 팔 수 있겠고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십 개 가지고 있으면 워낙 큰 부자이긴 하지만 뭐 다 판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떨까? 팀 드레이퍼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00개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의 10%를 팔면 1,000개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세금이 어제 제가 40%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 세금이 20%, 캘리포니아 주세금이 13%,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세금이 또 한 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37% 가까이 되는데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뭐 주세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평균적으로 30% 세금을 낸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부자들은 거기에 빠삭합니다. 세금 안 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재투자를 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나중에 낸다든지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체를 매수하면 그건 세금 공제가 안 되는데 공사를 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러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한꺼번에 싹 다 팔고 그만큼 뭔가 투자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해볼까?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6천만 달러치 갑자기 사업을 살려고 해도 뭐 공사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뭐 몇만 개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하게 될 테고 이걸 나눠서 매년 조금씩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긴 시간 동안 팔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현실적이겠죠. 우리가 부자들의 마음은 이해를 못해도 한꺼번에 세금을 뭐 30% 다 내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싹 정리하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마지막까지 안 내고 어떻게 하다가 물려주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은 14만 개가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지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다. 14만 개가 다 전량 다 풀린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나눠져서 풀려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으로 살펴봐도 몇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의 결정보다는 10,000개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물량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몇만 개씩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에 다 시장에 던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코인쉐어스, FTX 청구권 판매로 116% 수익 확보, 고객 서비스에 재투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FTX에 돈을 넣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코인쉐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묶인 돈, 그 권리, 채권을 이걸 팔면 이 정도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116%. 청구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왜냐하면 요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서 FTX 자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 채권 금액,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판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FTX 피해자분들 희망이 생기고 있다. 적어도 이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 실제로 채권 마켓에서 보면 FTX 채권 가격이 112%에서 11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이 조건에 팔 수가 있다. 본인들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자, FTX 피해자분들 용기 내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운트 곡스를 통한 피해 보상의 규모가 대략 9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FTX 쪽 피해 보상은 140억 달러 규모.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아까 마운트 곡스 피해자분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나 같으면 판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죠. 자, FTX 피해자분들. 여러분들이 피해 보상을 받으면 이걸로 다시 코인을 살까요? 뭐 지긋지긋하다 코인 이제 싫다. 보상 받으면 난 떠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재진입을 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비중이 더 높을까요? 마운트 곡스의 비중 아니면 FTX의 비중? 지금 같아서는 FTX 비중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규모도 더 크고 그리고 재진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아주 고점에서 이 보상이 나온다면 아마 조금 망설여지겠죠. 그런 것들은 또 지켜보면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운트 곡스를 통한 피해 보상 이걸로 인한 매도세
그리고 FTX를 통한 피해 보상으로 인한 매수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캔슬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타이밍이 좀 맞질 않죠. 마운트 곡스가 훨씬 더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마운트 곡스 상황이 벌써 정리돼 버린 상황이라면 FTX 피해 보상은 상승 여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0억 엔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합니다. 많이 보던 상황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메타플래넷.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워렌 버핏 소유 브라질 은행 누뱅크 비트코인 라이트닝 페이먼트 시작.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통해서 고객들이 빨리빨리 송금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누뱅크는 라틴 아메리카에 1억 명의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면 비트코인은 쥐약이다, 사기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나는 비트코인이 싫다, 이걸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뒤로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하스웨이 5억 달러를 브라질의 누뱅크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때가 2021년입니다. 자, 누뱅크가 서비스하고 있는 코인 목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폴카닷, 아발란체, 스텔라 루멘,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 코인들은 2023년에 추가되었고요. 2022년에 추가한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유니스왑,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아베. 여기에 얼마 전 USDC를 추가했습니다. 1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누뱅크.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인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은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코인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코인 관련해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번에 미국 내시벨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스피커로 나설 수가 있다. 연사로 나서서 코인을 외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행사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연사로 나서서 열심히 비트코인을 외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경쟁자인데 같이 나와서 손을 잡고 외치기는 조금 그림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두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을 외쳐대면 이것도 또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될 것 같죠? 네, 지금의 코인 상황, 가격만을 쳐다보면 흥분되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자면 가슴이 또 설레어 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들의 투자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잘 되어져 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